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 누구 얘기인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석궁열차 단어도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2년 2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차기 법무장관을 예약한 만큼 휴식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목소리 같이 듣고 오시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였던 일, 경무였지만 영광이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촛불 명예의 행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국 수석 퇴임의 변을 한번, 이제 전 수석이 되겠네요. 퇴임의 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촛불 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직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윤정호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말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이제 정권 차원의 역점 사업은 예. 검찰개혁, 이제 사법개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도 올라가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공수처 설치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큰 성과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과거의 민정수석 그러면 좀 음지에서 정권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했잖아요. 재판 개입이라든가 뭐 또 민간인 사찰 여러 가지 이제 전 정권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적어도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이 뭐 재판에 개입한다거나 뭐 이제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조국 수석이 어쨌든 뭐 거침없는 SNS의 언변과 말로 이제 언론과의 갈등이 조금은 있었었는데 오늘 네. 장 차장 그 네. 인사 발표 직전에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 드림이라고 해서 네. 춘추관 기자들에게 과외를 돌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민정수석이 근무한 곳이 이제 여민이관이고요. 예. 기자들이 이제 그 취재하는 곳이 춘추관인데 춘추관과 여민이관의 마음은 같다. 그러면서 저 조그마한 이 과일 박스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떠나는 마당에 그동안 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 기자들에게 이제 뭐 이별 그 인사를 이제 저렇게 과일로 좀 대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퇴임 장면은 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조국 민정수석의 퇴임에 변해서 좀 눈길을 끄는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습니다. 들으신 분들보다 좀 글자로 보면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 관련들에게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야유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반추를 했다는데 뭘 반추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끝까지 하여튼 뭐 SNS 통해서 결국 국민들의 편을 가르고 사실은 뭐 아까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본인의 의무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인사검증이라든지 공직기강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성적만 놓고 보시죠. 그리고 16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자, 11명은 중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과연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성적입니다. 뭐 딴 거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리고 김태호 전 수사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공직기강의 문제가 많이 노출됐었죠.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조국 수석의 본인의 의무, 그리고 지금 뭐 패스트트랙 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통과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야당은 지금 결사적으로 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퇴임이라는 게 뭐 잠깐 쉬는 거지 다시 또 뭐 법무장관으로 다시 복귀를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과연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반출해 봤을까라는 저는 의심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일단 그 말의 존중 자체를 고지고대로 들리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 윤정호 실장님. 그러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이제 성과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과거의 민정수석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수석이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민정수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국회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한 번도 안 나갔었어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시설, 그리고 또 조국 수석도
출두를 했단 말이죠. 출석을 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이제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고, 인사에서 이제 뭐 국민들 눈높이에 못한 부분이 일정하게 있죠. 그러나 역대 어떤 정권도 공직 어떤 그 인사 검증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 7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 정권에서는. 예. 그 기준에 일부 못 미치는 인사가 있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민정수석의 자격으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 이것이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인사 검증 기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덕적인 인사를 알겠습니다. 발탁하는 어떤 하나의 발전적인 절차 중에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노력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비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 내가 그렇게 하나만 생각합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예. 국회 제발로 나갔나요? 자기가 나오고 싶어 나갔나요? 야당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결국 억지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인사검증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 정권에서 인사검증이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와서 새롭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 인사검증 기준 뭐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대로 지킨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그 과연 객관적일까?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두 분이 갑자기 나란히 앉으셔서 이러니까 또 있으니까요. 같이 또 얘기하면 됩니다. 결국 일명 석국열차라고 불리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호흡이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될 텐데요. 어제 검찰총장 임명식 수여식에서 만난 두 사람의 모습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희 지금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석국열차 벌써부터 기싸움. 양주열 변호사님. 오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신임지검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 임명되는 모두 다 조국 수석이나 조국 뭐 법무부 장관 예약했으니까 조국 뭐 앞에 차기 법무부 장관 뭐 후보자 유력한 윤석열 총장하고 둘 다 원한 사람이 아니라 좀 제3의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온 계기는 기자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추측을 하시면서 윤대진 국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지검장과, 이제는 이제 검찰총장이죠. 얼마나 가까운지가 나왔었고, 또 이성윤 반포의 부장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성범 지검장이 생각보다 인물로서 한마평이 거론됐던 인물은 아닌데 사실 저 기사도 저는 약간의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무엇보다 그렇습니까? 윤대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검장 본인이 절대로 윤대진은 앉힐 수 없다는 얘기를 기자들 사이에 그전부터 했었습니다. 이게 청문회 리스크도 있고. 아니요, 청문회 리스크가 아니라 워낙 네 사람인 게 알려져 있는데 검찰총장 되고 나서 네 사람을 중앙지검장 앉히면 총장으로서 인선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기자분들 보시기에도 너무 뜻밖의 생각했던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측을 좀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힘겨루게 하다가 제3자로 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인 거죠. 뭐 어찌됐건 이게 앞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수사를 또 펼치느냐를 보면 또 그 내막도 좀 알 수 오히려 있겠죠. 한동훈 지금 서울중앙차장이 지금 반부패 부장으로 갔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신임 검찰총장이 앞으로 이제 경제 질서와 관련된 수사를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걸 때 한동훈 지금 반부패 부장이 삼성바이오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기업 질서와 관련된 부분의 수사가 집중될 것이다. 실무 쪽에서 그거는 좀 확실히 보입니다. 자,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뭐 말씀하셨던 기싸움이 글쎄요, 임기 내내 어느 정도는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었지만 세부안을 놓고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직적 또 권위적 개념인 그런 지휘라는 그 과거의 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전문가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국 전 수석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벌이는 어떤 기싸움은 저희가 앞으로도 뉴스톱10에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긴 한데 그런데 구장차장 오늘 네. 제가 이 주제로 좀 마무리 주고 싶었던 이유는 네.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거워서 네.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이제 뭐 그냥 그 문화 공연하는 회사였는데 어제 이 일제히 그 임명장을 받는 장면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가서 이 대통령과 이제 다과도 하고 이렇게 뭐 차담회를 갔는데 이제 그런데 한 컷이 딱 찍혔는데 저런 이 검찰총장을 좀 챙겨주는 뭐 그 이제 부인의 모습이 나오면서 부인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인사를 했을 때는 이 사정을 황금 분할을 해서 한번 이 국정 이기를 끌어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담겼었는데 엉뚱하게 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주목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글쎄, 홈페이지까지 마비돼서 저희도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고는 싶었는데 오늘 조국 수석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윤석열 신임 총장 이튿날 두 번째 일정을 했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검찰 서초동 분위기는 쭉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배성범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배성 씨 관련은 채널의 단독 보도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사고가 유지됐어요. 이제 전국 교육청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교육부가 이걸 제지했습니다. 태풍 나리가 온다는데 일단 일본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 오전에 수도권에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축구 스타 호날두가 오늘 밤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K리그 대표팀과 경기를 하는데 여전히 뜨거운 관심이 있더라고요. 시시한 검색은 이 정도면 저희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시한 검색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봅니다.